안녕하세요.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이보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또 이제 창업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4년 차가 되어 가더라고요, 벌써. 와, 14년 차네요. 저도 이제 14년 차인데. 아, 정말요? 네. 3일 전에 두만강 넘은 날이어가지고 혼자 자축했습니다. 우리 자축. 자, 그러면 우리 바다소녀님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바다소녀라는 이름을 또 쓰세요. 뭐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바다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인문학이나 문학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주변에서 이제 문학소녀다 아니면 바다소녀다 이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지인분들이. 그러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됐는데 이제 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내가 뜻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바다소녀로 평생 살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소녀의 감성을 잃고 싶지도 않았고 과거에 그 어렸을 때 풋풋한 추억이 저에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바다를 또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래서 바다소녀 로 이제 살고자 그런 이름으로 바다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다소녀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바다소녀님과 저와는 한 8년 전? 맞아요. 그죠? 예전에 타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잠깐 우리가 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바다소녀님 우리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다소녀님은 지금 시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집 어떻게 시인이 됐는지 한 번 더 우리 알려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했고 또 공부 못하게라고 흔히들 이제 공부에 집중을 전혀 못하고 공부 못하게 나머지 공부생 그랬죠.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어떻게 시인이 되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책도 한 권도 이제 거의 제대로 못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북하게 됐고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이제 그 감정이 너무 웅얼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북에서 살 때도 조금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런 이제 어두움이 깔려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탈북하는 과정에 그때는 뭘 모르고 탈북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이미 고향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있고 되돌아갈 수 없고 제 안에 있던 이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그리움이랑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막 진짜 막 분화구처럼 속에서 터졌거든요. 우울증 이런 거는. 그랬어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가 필요했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내 감정이 너무 아픈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한테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혼자 이제 그 감정을 쏟아낼 때가 필요했는데 그게 핸드폰에 메모하는 거였어요. 에너지 갔을 때 이게 핸드폰에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학교, 대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는 너무 힘들고 감정은 너무 복합적이고 이렇게 되게 계속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메모하면서 시라는 걸 그때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선정적인 막 길령조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길령조 그런 시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아시죠? 이제 그리고 이제 기관총 몸으로 맞고 이런 알죠. 그 리수복 영웅의 영웅. 맞아요. 그 시인가? 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노래도 나왔어. 이제 보니까 나는 해방된 맞아요.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이거 맞아요. 노래로 나왔죠. 되게 그런 거 말고 감정을 담은 이렇게 감성 이런 시들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시집을 읽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짧고 간결하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비슷하게 써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동생과의 어떤 추억이 있었거나 뭐 그리웠던 그 일화를 이제 메모를 하는데 길게 쓰지 않고 그냥 짧게 쓰고 그리고 읽었던 시집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이 시집에서는 이제 뭐 점을 찍었다 이러면 저도 점을 찍어요. 근데 읽었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점 다 빼요. 또 어떤 시집을 읽었는데 반점이 들어가네, 그럼 쉼표가 들어가네 이런 걸 읽으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반죽을 한다고 하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반죽을 제가 따라하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종종 올리고 이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뭐 써야 되겠다, 너 잘 쓴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잘 쓰는 줄 알고 꼭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썼죠. 나는 왜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 고향의 그리움과 다시 돌아 못 갈 그 상황, 나의 그 북받치는 감정을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책들을 보면서 시를 접하고 구조를 따라서 쓰고 나의 감정만 갖다 붙이게 한 게 시인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시를 잘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렇게 이제 저의 감정을 풀어냈고 그때는 그게 시인이 되겠다고 해서 쓴 것도 아니었고 그치.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긴 했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할 게 필요했어서 거기에 버릴 것이 필요했구나. 근데 진짜 그래서 글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다크함이 정말 극치에 달했거든요. 근데 우울증. 네. 근데 쓰면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자존감이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석이조였고 글쓰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이제 어둡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탈북은 혼자 하게 되신 거예요? 북한 아까 가족 동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그럼 북한에 지금 동생이 계시나요? 네, 아직 동생은 북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셨고 오늘 촬영일이 엄마가 첫 탈북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쩌면 이게 3일 전에 본인이 탈북했다지 오늘 촬영 날은 또 엄마가 탈북했는데 우리가 이게 뭐 맞췄나? 네, 저만 기억하는 이제 저한테 3월은 좀 다크한 달이어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고 잡히고 북송돼서 이제 고생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못 산다. 이제 살려면 가야 된다 이런 엄마가 다시 재탈북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탈북했다가 또 잡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또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따로? 저는 이제 그래서 엄마가 2차 탈북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한테 브로커를 보내서 저는 브로커 따라온 거죠. 그 북한에서 그럼 사실 때 그 지역은 어디서 사셨던 거예요? 경성이요? 청진 아래, 네. 경성. 저희가 청진, 함경도 청진 쪽인데 경성이면 북한에서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도 엄청 유명한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동해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나마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나마 좋은 건 이제 도자기도 있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뱃사공들도 많았습니다. 그 어러공이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시는 거. 그렇죠. 거기도 바다를 끼고 있었고 경치가 좋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거기 맞아요. 유명한 온천도 있고 거기 갔다 오면 애 못 낳는 여자도 애 낳는다고 했던 근데 아빠가 유명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시죠?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거기 경성에 김정숙 이제 요양소라고 했는데 아기 못 낳는 여자들이 그 온천에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다는데 그 또 이상한 또 소문으로 그게 또 이제 해가지고 치료받고 평양에 가면 이제 임신이 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뭐 그런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던 경성에서 오셨었는데 북한에서 그러면 2000년대 그때 되게 되면 또 이제 은전 씨 같은 경우 남한 드라마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그쵸. 근데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그래도 몇 개는 봤거든요. 많이 못 보고? 네, 많이는 못 봤는데 그게 왜냐면 저희 집에 DVD랑 TV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가 그 해변가여서 다들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쵸. 먹을 걱정은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워낙 이제 싸움은 아니고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다 깨부셨어요. 이제 다 깨부시고 집에 남아도는 게 없고 자전거를 12대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다 있는데 다른 집에는 다들 이제 그 중기라고 해서 막 오장육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저희 집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봤고
갔고 그 동네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런 DVD 같은 거 가져올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좀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 걸리면 사형도 정하고 이러니까. 그치. 근데 저희 엄마가 좀 대보면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DVD 같은 거 좀 빌려와가지고 위풍당당 그녀라는 걸 빌려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지 말라는 거 좀 이제 스무서 몇 개 보기는 했었죠. 아, 원래 그게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 그 왜 하지 말라는지라는 그 말 자체가 궁금해서 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그때 막 그 남한 드라마가 엄청 많이 유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그 단속 뜨잖아요. 그러면 그 두부밥 하는 아주머니가 설발을 썼대요. 그런 일화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맞아. 이제 뭐 이건 500원이에요. 뭐 몇 개 드시겠어요? 이러면 뭐 두부밥 파는 주제에 나만 쓴다고 그런 농담을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할 정도로 맞아,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숨어서 다 볼 정도였어요. 저희 그쪽은. 맞아. 거기서 드라마 보고 막 노래도 듣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전에는 그 연변 노래라고 해서 나만의 그 7080 노래들이 단속 안 했잖아요. 그 정부에서 단속 안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연변 노래인 줄 알고 들었던 노래들.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땐 되게 자유롭게 들었잖아요. 사랑의 미로요 이 노래도 다 한국 노래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우리 그 노래도 그랬죠. 부르고 했고 가장 뭐 그대 이름은 바람 뭐 이 노래도 그런 것도 부르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말처럼 막 싹 단속하고 맞아요. 막 풍이 불었었죠. 그때 잡혔었어요? 아니 그냥 다 뺏어가서 어릴 때 그게 첫 그 이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생긴 기억이었는데 내가 이거 보면 안 된다고 다 뺏어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맨날 카세트 틀어놓고 신나게 들었는데 어느 날 다 뺏어가고 나서 못 부르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들었던 거 까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이제 입 밖에서 흥얼흥얼 거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 근인 삼촌들까지 기타 치고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카세트는 뺏겼지만 이미 다들 노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 드라마를 보는데 뭐 잡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랬죠. 잡히지도 않고 그 군인들이라는 거는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소 이제 근인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네, 경비. 그 사람들의 임무는 간첩을 감지하는 건데 이제 그 국경이잖아요. 아무래도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가 이제 바다를 지키는 게 임무예요. 사실 뭐 북한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바닷가에 뭐 이제 모그리라고 해서 잠수부가 뭐 들어온다, 뭐 간첩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워낙 흉흉했는데 그 근인들이 하는 일은 그 고기 바다 나가는 배, 그쵸? 바다 나가는 배 이제 신분증 그 통행증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안 내보내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배사공들이 안 달라가지고 고양이 담배 고이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는 고기 이제 검사 받고 엄마급 떼주고 그런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야 뭐 그 정도는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한 자리라서 거기는 백이 든든하지 않으면 못 오는 자리. 맞아요. 보게 되면 그 초소에 오는 애들은 다 이제 부모님들이 등을 그쵸. 다 달고 있는 애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갈 때부터 기름 체크 다 하고 들어오면 고기 뺏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들은 그 또 고기를 또 우리한테 또 갖고 와요. 다시 판다고. 그쵸. 그 장사꾼들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지들 돈 받고 그 사간장 특무상사 X 진짜 못돼가지고 그 바다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못 됐는데 저는 되게 동네 삼촌이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맨날 삼촌들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입합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배급받는 건 강냉인데 강냉이 다 팔아버리고 그 고기 판 돈으로 입합 쌀 받고 네. 걔네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미 전역해서 갈 때는 돈을 장가갈 준비 다 해가고 다 평양에서 오고.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왜 아까 청진하고 또 가까우니까 들은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나 라디오 뭐 이런 거 혹시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이제 연변 노래라고 해서 그냥 많이 일반 지금 7080 한국 노래 많이 들었었고요. 그치.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몰래 DVD가 이제 남한 드라마가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얼핏 느낌과 소문으로만 알았거든요. 그 집에서 볼 때는 문 다 닫아 걸고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집에는 없으니까 엄마가 DVD만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걸 빌려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빌려서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서 봤죠. 보고 나서 이제 뭐 들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본 거예요. 그 지금 온 마을을 다 돌잖아요. 그 좋은 걸 안 볼 수가 없죠. 서로 이제 한 개부 끝나면 이제 옆집에 또 이제 와서 주고 또 다른 부 가져가고.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죠? 위풍당당 그녀라고 배두나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막 보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이제 작은 동네여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제 아빠였는데. 무슨 아빠? 저희 아빠가. 아빠가 왜 위험해요? 아빠가 좀 술을 많이 마시고 이성이 거의 반 나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엄마랑 워낙 자주 싸우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DVD를 이제 빌려보고 엄마가 갖다 줘야 됐는데 못 갖다 주고 집에 갖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옷장 밑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제 그날 싸웠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엄마는 도망가고 저는 이제 대피 가고. 아이고. 그 중에 이제 옷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불태워 버린다고 엄마 옷을 싹 다 꺼내서 마당에 던졌는데 거기 DVD가 있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나만 드라마잖아요. 그 20알집으로 20개 있는 거예요. 그치, 어떤 건지 알지. 이게 딱. 그거 맞아요. 그거였거든요. 그랬어가지고 그거 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 자본주의 물이 든 년이라고. 아버지가? 네. 그래서